안녕하세요. 경쌤입니다. 오늘은 일기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기 쓰기는 사실 아이들이 보통 1학년들 그림 일기 쓰기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정도까지 일기 쓰기를 보통 많이들 해요. 근데 일기 쓰기가 사실 굉장히 글쓰기에는 가장 좋은 효과를 지녔는데, 이게 사실 좀 중학년, 고학년 넘어가면서 잘 안 하게 되는 또 하나의 활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기 쓰기를 저학년 때는 어떻게 할지, 중학년 때, 고학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효과는 아실 거예요. 자, 자기 스스로를 하루를 되돌아보고, 하루를 되돌아보면 성찰의 효과가 있겠죠.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뭐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과정 자체가 기억력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자신에게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떠올려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장면을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두뇌 개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좋은 일기 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학년은 사실 일기 쓰기를 그날 있었던 일 자체로 써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일기 쓰기 자체가 처음이라서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접근을 해요. 재미있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날 있었던 일 떠올려보자. 그래서 떠올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마인드맵 형식으로 순서대로 한 8개를 쭉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날 있었던 일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날 뭐 발표를 했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놀았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떡볶이를 먹었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일을 다 쓰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더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이걸 생각 그물 이어나가기라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제 블로그에도 있거든요. 요건 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이제 3학년 넘어갈 때부터 이제 그냥 일기를 쓰라고 하면 이제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기에 좀 변형을 주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이제 테마 일기 쓰기라고 추천을 드려요. 테마 일기 쓰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독서 일기 쓰기예요. 독서 일기란 뭐냐? 뭐 독후감이랑은 좀 달라요. 뭐 그날 읽었던 책, 뭐 기억에 남는 구절, 뭐 다음에 읽고 싶은 책, 출판사, 작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가나 출판사 써보는 것도 좀 좋은 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면 그 작가의 작품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작가의 팬이 되면 또 기다릴 수도 있고, 직접 그 작가를 따라가려는, 모방하려는 그런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 써보는 활동도 좋고요. 기억에 남는 구절이라든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아이들이 일기를 이렇게 딱딱한 일기가 아니라 좀 독서 일기 쪽으로 책 읽고 한 줄 쓰기 정도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초대장이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실 초대장이나 편지를 잘 쓸 일이 없죠, 사실.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 생일이나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아니면 친척들한테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할 때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쓰거나 이런 활동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에 이게 손편지를 잘 안 써서 이제 옛날의 그런 감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조금 이제 무뎌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편지를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쓰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또 글쓰기 새로운 테마 글쓰기를 하나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소개하는 글쓰기를 하는 걸 굉장히 이게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뭐 장난감 가지고 장난감을 움직이는 법, 장난감 조립법, 이 장난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장난감 얘네들 이름은 뭐예요? 이런 거를 글을 쓰게 하면 정말 잘 씁니다. 여자아이들은 뭐 인형이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뭐 캐릭터나 옷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걸 접근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뭐 학습 만화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학습 만화 내용 가지고 소개하는 글쓰기, 예를 들어 독자에게 그 서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을 소개하는 글쓰기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접근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교과 일기랑 관찰 일기인데요. 교과 일기는 뭐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날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3줄, 4줄 정도로 써보는 활동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관찰 일기는 아이들이 그날 본 거 있잖아요. 그 본 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읽어보고
살펴본 다음에 이런 개미를 봤어요. 그럼 개미에 대해서 쭉 써보고 느낀 점, 그리고 더 알아봐야 될 점, 이런 거를 써보는 것도 일기의 한 그런 영역으로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 가족 사랑 일기인데, 이거는 가족 함께 공책 한 권을 만드셔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날 있었던 일, 뭐 그날 느낌, 아니면 뭐 가족한테 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일, 이거를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한 줄, 두 줄만 간단히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 아이만 일기를 쓴다, 요거를 벗어날 수도 있고, 아이랑 부모님이 사실 이게 쉽게 이게 말로는 잘 못하는 것도 글로는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사랑 일기를 엄마, 아빠 순서대로 한 번씩 써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 주제 10가지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가족이나 친구 소개하는 글쓰기. 두 번째, 친구와의 놀이, 부모님과의 놀이 등 놀이활동 일기 쓰기. 세 번째, 읽은 책의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부분과 내 생각 써보기. 네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음식, 엄마의 음식, 내가 만든 음식 등 음식 글쓰기. 궁금한 내용 모두 모아 쓰는 호기심 일기. 내가 하고 싶은 일, 꼭 갖고 싶은 것을 써보는 소원 일기. 영화, TV 보고 난 후에 감상문 쓰기.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거 5가지 써보기.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만약 하늘을 날 수 있다면. 같은 만약 일기. 예를 들어서 길에서 5,000원 줍기, 내가 강아지라면, 투명인간이라면, 엄마라면, 아빠라면 뭐 등등. 마지막으로 하루 중 감사했던 일 1가지씩 써보는 감사일기. 이렇게 다양한 테마일기로 접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기 쓰기 아이들이랑 사실 하기가 쉽진 않아요. 특히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괜찮은데 4학년 넘어가면서 쉽지 않아요. 그때 이 테마일기를 적용을 해보시고 5학년, 6학년 넘어가면 감사일기나 가족사랑일기, 독서일기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아이들이 초등 6학년 때까지 쭉 일기 쓰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은 하지 않아도 좋아요. 특히 중고학년 같은 경우는 매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아이가 쓰고 싶은 날,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중에 그때 끌리는 날 쓰게끔 해주시면 글쓰기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